사흘 만에 아내가 셋. 옛날 충청도에 사는 임도령의 이야기이다. 그는 임경업 장군의 후손으로 지금은 혼인을 하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밀양으로 가는 중이었다. 충청도에서 밀양까지 가까운 길이 아니었기에 여러 날이 걸리게 되었고 어느 주막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다. 임도령의 가문은 유력한 양반 가문이다 보니 부자지간이라도 아버지와 각자 방을 따로 묵게 되었다. 그날 저녁 임도령은 잠을 자려 누웠지만 쉽사리 잠에 들지는 못하고 있었다. 밤도 제법 어두운데 갑자기 방문이 슥 열리더니 어떤 처녀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임도령은 순간 겁이 덜컥 들었다. 누구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어서 말해라. 처녀는 살며시 앉더니 인사를 올리는 것이었다. 저는 이 주막집 여시기옵니다. 대체 이 밤중에 어쩐 일이냐? 저는 올해 19이 되었고 이 주막에서 일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도령님 같은 인물은 처음 봤습니다. 저를 첩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나는 혼인하기 위해 먼 길을 가는 중이었다. 아직 첫날 밤도 치르지 않았는데 첩부터 드리란 말이냐? 그런 되도 않는 말은 그만하고 어서 나가 보거라. 임도령의 집안에는 남다르게 엄한 규율이 있었는데 함부로 첩을 들이면 문중에서 잡아다 벌을 주게 되어 있었다. 임도령의 호통에 여인은 품 안에서 비수를 꺼내더니 자기의 가슴을 딱 겨누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처녀가 이렇게 나오니 임도령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규율도 규율이지만 사람이 목전에서 죽는 것을 두고 볼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첩으로 받아들일 것을 처녀와 약속을 했다. 대신 합궁은 미루고 본처와의 혼례를 마친 뒤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신행길에 처녀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 그때까지 주막에서 기다리고 있으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장가가는 길에 오른 임도령은 지난밤 주막에서 만난 처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며 신부 인물이 그 정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내심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막상 첫날 밤에 본 신부의 얼굴은 주막 처녀보다 더 아름다웠다. 마치 보름달 같았다. 그리하여 안도의 첫날 밤이 지나가고 이튿날 저녁이 되었다. 임신랑은 장가 오면서 주막에서 만난 여인의 이야기를 부인에게 말해야 했다. 부인, 내가 부인에게 큰 과오를 범했어. 장가 오는 도중에 어느 주막에서 하루를 머물렀는데 거기서 만난 여인을 첩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어.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봐야 부인이 겨우 둘밖에 더 됩니까? 이해해줘서 고맙소. 그럼 내일 장인어른을 뵙고 말씀드리겠소. 다음날 임신랑은 장인에게 첩을 두게 된 사정 이야기를 하니 장인 또한 임신랑을 믿어주고 첩을 드리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주었다. 며칠 뒤 신행을 해서 올라오는데 아예 빈 가마를 하나 더 구해서 올라왔다. 올라오다 첩이 될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주막에 들렀는데 임신랑이 여러 개의 방 중 한 군데를 들어가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노인 하나가 앉아 있는데 보이는 풍채가 아주 좋았다. 옥관자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벼슬 깨나 하는 양반으로 보였다. 그 노인이 임신랑을 보더니 먼저 인사를 건네왔다. 임신랑도 인사를 하며 이렇게 보니 그 노인의 뒤편에 누군가 있는 것이 보였다. 젊은 여인이었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여인이 임신랑을 슬쩍 돌아보았고 둘은 눈이 마주쳤다. 잠깐 본 얼굴임에도 아주 아름답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노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노인과 여인의 처지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부녀가 아니었고 한양에서 대감 지위에 있다가 딸을 시집 보냈는데 첫날 밤도 못 치르고 딸이 과부가 된 것이다. 부모 마음의 딸이 너무 안쓰러워 그냥 두고 보자니 너무나 한스럽고
또 양반의 채통에 재혼을 시킨다는 것도 남들 이목을 생각해서 드러나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부지거처로 그 딸을 데리고 다니며 딸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는 중이었다. 노인이 이런 사정 얘기를 하며 내 딸을 좀 맡아주시오. 임신랑이 가문에 허락 없이 첩 하나 둔 것도 지금 문중에 알려지면 큰일이 날 판인데 첩을 또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노인이 하도 사정을 하니 임신랑이 부인에게 가서 노인과 딸의 사정 얘기를 하고 첩을 드려도 될지 물었다. 부인, 이거 어찌하면 좋소? 그게 무슨 별일이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이제 겨우 셋이네요. 전 괜찮습니다. 그렇게 본처가 허락하게 되어 임신랑은 또 한 명의 첩을 드리게 되었다. 이제 임신랑은 주막집 내외를 불러 앉혀놓고 말했다. 아무리 첩실이라고 해도 그냥 간단하게나마 혼례를 치러야 할 것 같으니 여기에서 찬물 한 그릇이라도 좋으니 예를 다하고 싶소. 옛날에 주막을 운영하는 것은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대가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 주막주인 내외는 커다란 소를 한 마리 잡아 며칠간 큰 잔치를 벌였다. 그렇게 주막에 머물며 며칠 동안 잔치를 벌였는데 소문은 벌써 임신랑의 문중으로 들어갔다. 문중의 노인들은 덩치 큰 하인들을 급하해 당장 신랑을 잡아들이라 명령했다. 잔치 중이던 신랑은 꽁꽁 묶인 뒤 끌려갔고 그 뒤에 가마 셋이 줄줄이 따라가며 본가에 도착했다. 임신랑이 보이자 문중 한 어른이 이 죽일 놈 당장 혼쭐을 내라. 임신랑은 온몸이 묶인 채 거적대기 위에 무릎 꿇고 앉혀졌다. 그러다가 본처가 탄 가마는 들어가고 두 첩은 우선 얼마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기로 했다. 본처가 들어가 보니 자기 신랑은 죄인이 되어 거적대기에 무릎 꿇려져 있는데 대청에 화가 잔뜩 난 백발의 어른들이 호령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본처는 가마에서 내려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어르신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간사에 기륭이 있사온데 오늘은 제가 이 가문으로 시집오는 길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 길사부터 먼저 하시고 흉사는 내일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른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세색 씨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다. 내 말이 옳구나. 내 남편의 죄는 내일 묻도록 하겠다. 신랑 신부는 조상님께 예를 먼저 올리도록 하거라. 그제서야 임신랑은 풀려날 수 있었다. 신랑 신부는 사당 안으로 들어가 조상님들의 위패에 절을 했다. 예를 마친 뒤 신부가 갑자기 임경업 장군의 위패를 꺼내들고 품에 안은 뒤 말했다. 서방님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잠시 지켜봐 주십시오. 하고 말한 뒤 위패를 든 채로 대청으로 갔다. 대청에는 문중의 어른들이 신랑 신부의 예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신부가 들고 있는 조상님의 위패에 모아졌다. 제가 이 할아버님 대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양 말하는 것이었다. 여봐라. 내 들으니 우리 문중의 기문록이라는 법령책을 가져다 법령을 만들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그 책대로 하다 보면 자손이 귀해질 것이다. 원래 이 법은 내가 내놓은 법도 아니고 더구나 세상이 바뀌는데 이대로만 하고 있을 것이냐? 그러니 오늘부터 이 법은 없애겠다. 그 책 석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호령을 하자 지켜보던 문중 사람들은 조상님의 신주 앞이라 감히 함부로 입을 뗄 수 없었고 누군가가 기물록을 가지고 오니 새색시는 불로 태워버렸다. 초반에는 이런저런 말들도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본이 되는 책자를 태워 없애버렸으니 더 이상 누구도 첩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다. 그렇게 세 부인 모두는 무사히 집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임신랑도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세 여인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가졌고
낳아보니 신기하게도 모두 아들이었다. 그렇게 갓난아이 셋을 동시에 키우게 되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마을에 홍역이 돌아 새 아이가 홍역도 같이 걸리게 되었다. 정실 부인은 의원의 권고가 있었다며 아이들을 사람들과 최대한 격리시킨다는 목적으로 둘째 부인과 셋째 부인에게 친정에 갔다가 반년 후에 돌아올 것을 당부했다. 이제 갓난 아이를 품에서 떼어놓고 싶은 어미가 어디 있을까? 그러나 정실 부인이 그동안 워낙 덕 있게 행동하였기에 믿음이 컸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둘째 부인과 셋째 부인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반년이 지났다. 그리고 부인들이 돌아왔다. 당연히도 부인들은 자식부터 찾았다. 그러나 워낙 같은 시기에 태어났고 한 남편 아래서 그 부인들이 모두 절세미인들이라 아이들의 생김새가 비슷비슷하여 누가 누구 아이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둘째와 셋째 부인은 모든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돌볼 수밖에 없었다. 물론 반년간 새 아이를 보살핀 정실 부인은 알고 있었다. 자네들의 아들이 어디 가지 않았네. 아들 둘을 더 얻었다고 생각하고 기쁘게 따라줬으면 하네. 조선시대에는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심하여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정실 부인이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초에 해결한 것이니 정말 대단한 인품과 지혜라 아니 할 수 없겠다. 새 아들은 새 어머니 아래서 차별받지 않고 두루 애정을 받으며 훌륭하게 장성하였고 임서방과 새 부인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